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이 관리하시는 고객의 자동차 보험료가 떨어질 예정입니다. 네, 기분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려 7,000km나 떨어진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대치 때문이라고 한다면 고객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2026년 4월 14일, 오늘 하루도 치열한 영업 현장으로 향하시는 보험 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아주 강력한 무기를 하나 만들어 드릴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 심층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거든요. 아침부터 쏟아진 방대한 글로벌 경제 지표, 또 복잡한 정치, 사회 뉴스들을 쫙 모아서 그 안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맥락을 찾아내는 겁니다. 네, 이 파편화된 사건들을 엮어서 미팅 테이블에서 즉각적으로 쓰실 수 있는 예리한 무기로 재련해 드리겠다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테이블에 올라온 자료들 보면 진짜 겉으로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중동 분쟁, 국내 정치 갈등, 이상기후, 심지어 동네 마라탕 식당 위생 문제까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엄청 다양하죠. 하지만 이 현상들의 기저에 깔린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결국 고객의 지갑,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라는 이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아주 단단하게 얽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프닝에서 던진 그 흥미로운 모순부터 바로 파헤쳐보죠. 고객의 자산 관리나 매크로 경제 상황 스몰 토크할 때 지금 제일 뜨거운 주제가 바로 중동이잖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전격 선언했어요. 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대동맥이죠. 거기서 군사적 긴장이 지금 최고조에 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의 구조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짜여 있는 건가요? 이번 미국의 조치가 약간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거든요. 이란의 경제적 숨통, 그러니까 자금줄을 기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밀 타격에 가깝습니다. 미국 공식을 보면 비이란 선박, 즉 일반 상선은 통항을 허용하되 해당 수역에 접근하는 이란 군사 자산은 즉각 제거하겠다고 아예 선을 그어버렸어요. 와,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요. 당연하죠. 영내 항구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라면서 맞불을 놨거든요. 사실상 물리적 충돌의 뇌관이 땡겨진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 여파가 참 미국 국내 정치나 다른 분쟁 지역에도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잖아요. 브레넌 전 CIA 국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결정이 너무 극단적이라면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막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나섰고요. 맞아요. 게다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상황도 얽혀 있죠. 지금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재판 일정을 연기하려고 이 분쟁 상황을 전략적으로 지연시킨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진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층적으로 폭발하는 전형적인 형태네요. 네, 그런데 영업인 여러분이 고객과 이 이슈를 나누실 때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이 정치적 논쟁의 옳고 그름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럼 뭔가요? 이 거대한 불확실성이 실물 경제 지표를 어떻게 흔들고 있느냐, 이 부분이죠. 당장 국제 유가가 8% 이상 급증하면서 배럴당 100달러 선을 다시 돌파해 버렸거든요. 여기서 제가 고객 입장이 되어서 가장 궁금한 점을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8%나 폭등했고 당장 중동에 내일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막상 시장 지표를 보면 뉴욕 증시 3대 지수, 특히 나스닥은 23,183선을 넘기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단 말이죠. 비트코인도 1억 800만 원대 유지하고 있고요. 한국 코스피도 하락 출발은 했지만 결국 5,880선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네, 아주 극단적인 모순처럼 보이죠. 맞아요. 이 극단적인 공포 상황에서 자산 시장이 오히려 오르는 이 논리적 모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고객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지점이죠. 이 상황은 흔히 포커 게임에 비유할 수 있거든요. 테이블 위에서는 서로 총 꺼내 들고 당장 쏠 것처럼 위협을 하는데 테이블 밑에서는 서로 발을 맞대고 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시장은 언론에 보도되는 그 보이는 공포보다 이면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실리를 훨씬 정확하게 가격에 반영합니다. 현재 미국이랑 이란 간의 모종의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쓱 나오면서 자본시장은 이거 전면전보다는 극적인 협상을 위한 정치적 블러핑일 확률이 높다. 여기에 베팅을 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군사적 대치 자체가 협상의 레버리지로 쓰인다는 걸 시장이 이미 읽어냈다는 뜻이네요. 게다가 기업들 분기 실적이 리스크를 덮을 만큼 견고하게 나와준 것도 한몫했겠고요.
또 그 한국 선사가 실소유한 유조선 문바사 비호가 원유를 실지 않은 상태이긴 해도 페르시아만에 무사히 진입했다는 소식. 이것도 극단적인 봉쇄는 피했다는 시그널로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이 그렇게 낙관한다고 해서 실물 경제, 즉 서플라이 체인의 충격까지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유가 폭등보다 지금 당장 한국 산업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나프타 수급 위기입니다. 나프타면 플라스틱이나 페인트 만드는 그 기초 화학 원료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재고가 2에서 3주치밖에 안 남았다고 하던데요. 네, 엄청 짧은 거죠. 이게 현대 제조업아 저스트 인 타임, 그러니까 적시 생산 방식에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 확 드러난 겁니다. 아, 비용 줄이려고 재고를 최소한으로만 갖고 있던 거 말이죠. 맞아요. 중동발 물류 체질이 생기자마자 그 버퍼가 완전히 날아가 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나프타가 단순한 공산품 원료가 아니라 의료용 포장재의 핵심 원료라는 사실입니다. 와, 의료용 포장재요? 그럼 병원에서 쓰는 것들인가요? 네, 수액팩, 주사기 포장 등 의료 현장에서 매일 대량으로 소비되는 필수품들 있잖아요. 이 생산 라인이 당장 다음 달에 멈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정부가 부랴부랴 6,700억 원 규모 추경 편성해서 수입 단가 차액 지원하고 매점 매석 금지 조치까지 발동한 상황이죠. 세상에, 중동 바다에서 벌어진 정치적 힘겨루기가 당장 우리 동네 병원 수액팩 공급 중단으로 직결된다니. 리스크가 얼마나 순식간에 국경을 넘어 전이되는지 보여주는 진짜 소름 돋는 사례네요. 자, 그럼 이 거대한 매크로 이슈를 어떻게 고객과의 실질적인 보험 점검 대화로 끌고 내려올 수 있을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죠. 정부가 다음 주에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한다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유가 폭등이랑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려고 정부와 여당이 꺼낸 카드가 바로 차량 5부제와 2부제 시행입니다. 강제적인 운행 제한을 통해서 월 최대 8만 7천 배럴의 에너지를 절감하겠다는 건데요. 강제 운행 제한이라. 흥미로운 건 이 정책의 나비 효과입니다. 차량 운행 자체가 국가적 차원에서 확 줄어들게 되니까 이를 근거로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해주겠다는 정책적 결론이 도출된 거죠. 논리 자체는 아주 깔끔하네요. 차를 덜 타니까 보험료를 깎아주겠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지방선거가 정확히 50일 남았단 말이에요. 최근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들 대거 이끌고 미국 출국하면서 당내에서 지포장,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포기한 장동혁이라는 신조어까지 돌고 논란이잖아요. 네, 정치권이 좀 시끄럽죠. 이렇게 어수선한 타이밍에 유권자들 피부에 제일 확 와닿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딱 발표한다. 이거 다분히 선거 겨냥한 표심잡기 아닙니까? 선거를 50여일 앞둔 시점에서는 사실 어떤 선의의 정책이라도 그런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업 현장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이 정책의 순수성이나 당내 갈등을 분석하실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아, 그건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보험 수리적 관점에서만 이 현상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보험 수리적 관점이라면 그 리스크 총량을 계산하는 수학적 원리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정치적 배경이 어찌 됐든 간에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면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의 물리적인 절대량이 무조건 감소하잖아요. 보험에서 말하는 위험 노출액, 즉 익스포저 베이스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사고 날 확률이 가해 낮아진다는 거네요. 네, 빈도가 낮아지면 손해율이 개선되고 손해율이 개선되면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완벽한 수학적 근거가 생기죠. 영업인 여러분께 이 상황은요, 고객한테 전화를 걸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핑곗거리가 됩니다. 아, 핑곗거리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고객님, 다음 주에 정부 정책으로 자동차 보험료 변동이 예상되는데 정책이 바뀌는 지금이 고객님 보장 내역 재점검하고 리모델링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이렇게요. 거시경제 위기를 고객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싹 치환해주는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와, 기가 막힌 전환이네요. 고객 입장에서는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인데 내 보험료 줄여주려고 먼저 연락 준 담당자가 진짜 고맙게 느껴지겠어요. 자, 이렇게 자동차 보험으로 자연스럽게 문을 열었다면 이제 고객의 일상을 위협하는 더 직접적인 리스크, 즉 건강보험이나 재물보험의 필요성으로 범위를 넓혀가야 할 텐데요. 오늘 일상사건 사고 뉴스들 보니까 상황이 꽤 심각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평소에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일상 속의 테일 리스크, 즉 발생 확률은 낮은데 한 번 터지면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꼬리 위험들이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온 그 폭발 사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 충북 청주의 한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LP가스 폭발 사고입니다. 가스 배관공사 직후에 누출이 일어난 걸로 추정되는데 자그마치 16명이나 부상을 입었어요. 제가 이 뉴스 보면서 진짜 제일 소름 돋았던 부분이요. 폭발이 일어난 상가 안에 있던 사람들만 다친 게 아니라 무려 50m나 떨어져 있던 아파트 주민들까지 그 날아온 유리 파편에 다쳤다는 사실이에요. 내 집 거실에 가만히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창문이 쨍그랑 깨지면서 파편이 날아올 확률. 이걸 일상에서 어떻게 예측합니까? 바로 그 지점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나 각종 상해, 재물보험이 존재하는 아주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고객들은 보통 자기가 실수로 된 사고나 자기가 조심하면 피할 수 있는 위험만 머릿속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운전 조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하지만 이 청주 폭발 사고처럼 내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과실이 내 일상을 산산조각 내는 2차 피해 앞에서는 개인이 방어할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이 뉴스는 고객한테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를 설명하실 때 아주 강력한 시각적 예시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 하니까 이것도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기상청에서 10년 만에 슈퍼 엘니뇨 발생을 예측했어요.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약 0.2도 정도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솔직히 고객들 입장에서는 에이, 지구 기온 0.2도 오르는 게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반문할 수 있거든요. 이 미세한 온도 변화가 왜 폭발 사고만큼 즉각적인 위험인지 보험 관점에서 설명 좀 해주시죠. 그 0.2도라는 숫자의 함정에 빠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후변화를 보험 통계의 정규 분포 곡선, 그 종 모양 곡선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죠. 평균 기온이 우측으로 0.2도 이동한다는 건 날씨가 앞으로서 조금 따뜻해진다는 게 아니고요. 곡선의 양끝단, 즉 극단적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가 기하급수적으로 확 높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 꼬리 부분이 엄청 두꺼워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한반도 상황에 대입해보면 유례 없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연쇄 침수, 그리고 살인적인 폭염 때문에 노약자 온열 질환 응급실 입원율이 폭증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다 돈 문제랑 직결되네요. 그렇죠. 기후 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보상액이랑 건강보험 청구액을 어마어마하게 솟구치게 만드는 거대한 재무적 리스크입니다. 지금 당장 고객의 보상 한도를 높여놔야 하는 가장 과학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정규 분포 곡선의 극단값이 일상화된다. 정말 명쾌한 설명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점심에 무심코 사 먹는 음식조차 이런 리스크에서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네, 마라탕식 중독 사건이죠. 맞아요. 최근 인기 많은 마라탕 프랜차이즈 주요 3곳에서 무더기로 식중독균이 검출됐어요. 춘리 마라탕 명동본점 같은 곳은 마라탕에서 황색포도상균이, 땅콩 소스에서는 리스테리아균이 나왔고 다른 브랜드에서는 대장균까지 나와서 소비자원이 전량 폐기를 권고했죠. 이거야말로 거시경제부터 점심 메뉴까지 완전 위험에 포위된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무거운 리스크 이야기만 계속 쏟아냈잖아요. 영업 미팅의 시작부터 끝까지 위험이랑 공포만만 강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고객 표정이 굳어버릴 테니까요. 네, 그래서 고객의 굳은 표정을 싹 풀어줄 부드러운 스몰 토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고객과 딱 처음 마주 앉았을 때 분위기를 확 환기시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긍정적인 1분 아이스 브레이킹 소재,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처럼 날씨가 극적으로 변할 때는 역시 날씨 이야기가 최고죠.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치솟으면서 벌써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남해안과 제주에는 비 소식도 있거든요. 아유, 벌써 에어컨 켜야 할 날씨네요 하면서 가볍게 시작하기 참 좋습니다. 날씨는 언제나 무난하죠. 또 다른 건요? 약간 흥미를 끌만한 에피소드로 대전동물원 탈출했던 늑구 이닥이 추천합니다. 지금 야산에서 발견돼서 마취총 포획 작전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동물 탈출 뉴스는 정치색도 전혀 없고 남녀노소 누구나 호기심을 갖는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오, 늑대 포획 작전. 확실히 귀가 쫑긋해지네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미담 뉴스도 하나 있어요. 수천 명 있는 축구 경기장에서 흉기 들고 난동 부리려던 남성을 한 영어 교사분이 맨몸으로 확 제압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남성은 정신과 치료 중이라 응급 입원 조치됐고요. 네, 인명 피해 없이 끝난 아주 훈훈하고 용감한 소식이었죠. 맞아요. 이런 영웅담은 고객이랑 와, 그래도 아직 세상엔 의로운 사람들이 있네요 하면서 유대감 쌓기도 좋고요. 자연스럽게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용기,
이 키워드로 보험 이야기로 넘어가는 훌륭한 징검다리가 됩니다. 아주 완벽한 전환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있는 반면에 대화의 방향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는 민감한 주제들도 오늘 유독 많거든요. 오늘 하루 사회적 여론이 정치랑 사법 이슈를 두고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헉, 어떤 이슈들이 그 지뢰밭에 해당하나요? 먼저 안보 쪽에서는 북한 영변세 우라늄 농축시설이 원심 분리기 설치 다 끝내고 가동 준비를 마쳤다는 뉴스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로 들어오면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갈리는 사법 이슈들이 줄을 잇고 있죠. 사법 이슈면 재판이나 특검 관련이겠네요. 네,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수중수색 방치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최상병 부모님이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윤 전 대통령 계엄 사전 언급을 부인하고 주가 조작이나 듀얼백 관련 증언은 거부한 건도 오늘 엄청 큰 이슈입니다. 와, 하나같이 뉴스 댓글창이 완전 전쟁터로 변할 만한 주제들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국정원 감사 결과로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에 검찰 정보가 무단 반출된 정황이 드러나서 2차 종합특검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성폭력 피해 입은 10대 아르바이트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서 시민단체가 수사팀 고발한 가슴 아픈 사건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사법제도 변경 법률안에 대해 대응 방안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까지 그야말로 오늘 갈등의 총집합입니다. 와, 진짜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데요. 이런 뉴스들은 현장에서 고객이 먼저 말을 꺼내면 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영업인 여러분이 이 뉴스들을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하는 이유는요. 절대 고객이랑 토론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객이 무심코 이 주제를 딱 던졌을 때 아, 이건 깊게 빠져들면 안 되는 함정이구나. 이걸 재빨리 인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 미리 알고 피하라는 거군요. 네, 고객의 정치적 성향을 섣불리 짐작해서 막 동조하거나 반박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중립적인 태도로 아휴, 참 사회가 어수선하네요 정도로 짧게 공감만 딱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초여름 날씨나 늑대 이야기 아니면 본론인 보험 점검 이야기로 신속하게 대화의 핸들을 꺾으셔야 합니다. 대화의 핸들을 꺾어라. 그렇죠.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치 논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고객의 리스크를 방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니까요. 팩트는 알고 있되 내 입 밖으로는 내지 말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지침이네요. 자, 이제 오늘 다룬 방대한 지식들을 하나의 결론으로 딱 모아보겠습니다. 중동의 복잡한 군사적 대치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자동차 운행이 제한되고요. 10년 만에 기후 변화가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폭염과 폭우라는 괴물로 변해서 우리 일상을 덮치고 있습니다. 50m 밖에서 날아오는 유리창 파편처럼 이제 위험은 예측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네, 오늘 자료를 쭉 분석하면서 경영학자 루이스, 이분이 남긴 이 문장에 머릿속을 계속 맴돌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 할 수 있었는데, 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아, 할 수 있었는데, 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나중에 사고가 딱 터진 후에 병상에 누워서 혹은 무너진 집 앞에서 가슴치며 후회하는 고객의 모습이 떠오르는 아주 묵직한 문장이네요. 맞습니다. 고객이 미래의 저 슬픈 세 가지 후회를 하지 않도록 오늘 미리 철저히 대비시켜주고 안전망을 깔아주는 것. 그게 단순히 상품 하나를 파는 걸 넘어선 우리 영업인 여러분의 진정한 사회적 역할이자 가치일 겁니다. 오늘 하루도 현장에서 수많은 거절과 마주하시겠지만 여러분이 건네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하는 구명조끼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심층 브리핑을 마무리하면서 미팅 장소로 이동하시는 길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세상이 이토록 촘촘하게 엮여있고 기후와 공급망 리스크가 막 극단으로 치닫는 이 시대예요. 과연 5년 뒤 보험업계에서 말하는 보장 불가능한 위험, 즉 uninsurable 리스크의 기준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돈만 내면 너무 당연하게 방어할 수 있는 일상 속 리스크들 중에서 미래에는 아예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부해버릴 만큼 거대해질 위험은 대체 무엇이 될까요? 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당장 어떤 교과서나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팅 가는 길에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고민해보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이 고객을 만났을 때 뿜어낼 수 있는 가장 날카롭고 압도적인 통찰력의 원천이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치열한 오늘 하루가 누군가의 뼈아픈 눈물을 막아내는 위대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승하십시오.